질문. 베이직 먼저 베이직. 69번? 69. 또 81. 69, 81. 잠깐만. 자. 질문 뭐 있다고? 69. 그 다음에 81. 또 82. 또 없어요? 베이직은? 74. 4개? 베이직은? 자, 봅시다. 69번. 69번. 문제 보세요. 자, 69번 문제 보시면 얘는 에헤이. 여기 봐. 얘들아, 여기 봐. 이거 분자가 사인 n파이죠. 그죠? 그럼 사인 n파이는 뭐가 들어가도 항상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지? 그러면 얘는 1차네? 그럼 얘는 뭐해? 계속 커지지? 얘는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럼 답 얼마야? 0. 그죠? 왜냐면 분자는 끽해봤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모는 계속 어떻게 돼? 계속 커지잖아.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를 했을 때 분모의 증가속도가 어때요? 훨씬 더 빠르죠? 그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1번이겠네? 아, 3번이겠네? 0?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그럼 얼마겠어요? 얘도 분자 뭐야? 코사인이네? 그럼 분자 코사인이니까 코사인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1이 분모에 있으니까 정답 얼마? 3번이겠네요? 맞아요? 오케이. 자, 됐죠? 그 다음에 74번? 74. 봅시다. 74. 자, 74번 보시면은 지금 리미트 an 구해야 되네요. 그럼 여기 가운데 항 보시면은 얘가 an이 있는데 요 앞에 2개 곱해져 있지. 그지? 뭐 할까? 나누셔야죠. 그죠? 자, 그럼 나눠볼게요. 그럼 뭐 양변이 어떻게 되나? 얘 나누시면은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1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an이고 그 다음에 요쪽도 계산해 보시면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얘가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인데 자 여기에다가 뭘 붙인 거야? 리미트 붙이고 얘도 리미트 붙이고 얘도 리미트 붙인 거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3 여기 3의 n 플러스 1 밑이 제일 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3의 n제곱 3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밑이 3이 제일 크죠? 그죠? 그러면은 요가 뭘로 가? 얘가 3으로 갈 거고 얘도 어디로 가? 3으로 가겠네? 그럼 샌드위치 정리니까 같아지니까 리미트 an 얼마? 3이다.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부등식 문제에서 됐니? 확인하시고 부등식에서 나눠가지고 문제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로그. 자, 로그도 바꿔볼까요? 지금 문제에서 로그 n제곱분의 an의 값을 구하자고 했거든? 그지? 근데 얘를 이렇게 정리해볼게. 잘 봐. 밑이 전부 3이란 말이야. 그럼 밑이 전부 3이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돼요. 좌변은 로그 3의 자, 이쪽에 있는 게 얼마가 될 거냐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자, n제곱에다가 1을 더하니까 3을 곱해주는 형태가 돼서 얘가 3n제곱이 될 겁니다. 좌변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얘가 로그 3의 an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계산해 보시면 얘는 로그 3의 3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네. 확인되시니?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로그 3, 로그 3, 로그 3이니까 밑이 다 1보다 크니까 요렇게 날려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네요.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야? n제곱으로 나눈 거 아니야? 자, 그럼 암산할까요? 자, 얘 n제곱 나누시면 극한값 얼마예요? 3이죠? 그죠? 자, 다음에 얘 n제곱 나눠도 극한값 얼마야? 2차분의 2차니까 똑같이 3이네? 그럼 가운데 값 얼마겠어? 정답 3이겠다라는 거지. 됐니? 자,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다음에 몇 번이야? 81번. 자, 81번 봅시다. 이 약수의 총합 공식을 몰라서 틀렸을 텐데, 자, 봐봐. 약수의 총합 공식을 불러 드릴게요. 자, 약수의 총합은요, 어떤 자연수 n이 있는데, 얘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봐. 만약에. 됐니? 그러면은 여기서 a, b라는 건 당연히 뭐일 거냐면 소수겠죠. 소인수일 거야. 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왔다. 자, 그랬을 때 요 자연수 n이라는 것의 약수의 총합은 뭐니? 라고 얘기하면 약수의 총합은 자,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얘는 1 더하기 a의 1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서 a의 m제곱까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도 b가 있죠. 그럼 b의 0제곱 그래서 1인 거야 여기가. 자, b의 0제곱 b의 1제곱 해서 땡땡땡 가서 얘는 어디까지? b의 n제곱까지 이렇게 곱해 주시면 약수의 총합입니다. 이게 됐나요? 자, 얘가 약수의 총합 공식이야. 자, 그럼 잘 봐. n이 양의 정수일 때 6의 n제곱이죠. 자, 그럼 6의 n제곱의 양의 약수니까 얘는 2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요거의 약수의 총합은 자,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얘가 2의 n제곱까지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여기도 1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3의 n제곱까지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 B. 얘도 뭐야? 등 B. 아,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등비 수열 합공식 쓰시면 2-1분의 첫째 항 1이고요. 곱하기 2에 자,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자, 곱하기 이 친구가 또 뭐가 돼요? 얘는 3-1분의 공비가 3이죠. 자, 그 다음에 첫째 항 1이고요. 똑같이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지는 애가 되겠네. 오케이? 확인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 얘가 뭐가 나올까? 그럼 얘는 1이니까 약분 뭐 생략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남으니까 2분의 1을 앞으로 빼. 그리고 남은 거 써주시면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확인되세요?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요게 이제 뭐라는 거야? t의 n제곱이잖아? 됐어? 그럼 이게 t의 n제곱이니까 쟤를 족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근데 잘 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6 n 플러스 1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최고차만 보면 되잖아요. 제일 큰 것만. 그럼 6 n 플러스 1제곱인데 여기가 지금 분모에 뭐가 깔려 있어? 6의 n제곱이 깔려 있죠? 그죠? 그러면은 분모에는 2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6을 곱한 게 분모에 들어가 있겠네. 그러면은 3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극한값 계산하시면 3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2번이 나오는 거에 되겠지. 됐니? 자, 확인하시고요. 요게 81번 문제. 그럼 82번도 할 수 있겠죠? 예? 그죠? 똑같은 거니까 숫자만 바뀐 거니까 82번도 한번 해보시고 81번에 2번도 자, 82번 해보겠습니다. 지울게. 자, 82번. 요거는 뭐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문제라서 사실은 이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예,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볼게. 자, 가보자. 첫 번째, 수렴하는 두 수열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됐니? 그럼 수렴하는 두 수열에서 AN이 BN보다 작거나 같고 리미트 AN이 알파고 리미트 BN이 베타래.
그랬을 때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맞죠? 이거는 그냥 극한 성질이니까. 됐어. 자, 근데 니은 봅시다. AN이 BN보다 작아요. 근데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하면 알파랑 베타가 등호가 안 붙는다라는 거지. 이건 어때? 틀렸죠? 얘는 틀렸어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여기 봐. 자, 얘 봐봐. 발레가 뭐냐면 AN이라는 게, 자, AN이 n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AN을요. 그 다음에 BN을 n분의 2라고 해볼게. 자, 그럼 여기다가 두 개를 비교하시면 AN이랑 BN 중에 누가 더 크니?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왜냐면 얘가 2배 한 거니까. 됐어? 근데 얘 리미트 붙이면 어디로 가? 리미트 붙이면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죠.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럼 두 개 어떻게 돼? 같아지네? 그럼 부등호 붙으면 여기 등호가 어때? 붙어야지. 그래서 틀렸고요. 자, D급 볼게요.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하는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면 AN이 BN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어때요? 이것을 얘기하시면 되죠.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는데 여기 등호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오케이? 됐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죠? 오케이? 네, 확인하시고요. 자, 됐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입니다. 오케이, 확인하시고. 자, 노말로 넘어가 볼까요? 네, 노말에서 자, 노말 질문. (91) 문제 보시면 리미트 A의 n-1제곱과 B의 -n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B의 -n 플러스 1제곱이 9라는 걸 만족할 때 문제에서 등비수열을 뭐 어쩌고저쩌고 구해봐라, 모든 B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배웠던 거 공비가 미지수죠. 공비가 미지수라면 항상 어떤 식으로 계산하자고 그랬어? 케이스 분류해서 범위 나눠서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됐니? 자, 그럼 잘 봐. 지금 밑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을 쭉 뽑아보면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A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하나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B분의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B는 없어요. 왜냐면 B의 -n제곱이잖아요. 둘 다. 그죠? 그럼 B의 -n제곱이니까 이제 B분의 1이 미친 거야. 그러면 대소관계 비교를 해볼게. 잘 봐.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고 그랬지. 그러면 얘랑 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시면 A라는 것과 B분의 1을 비교했을 때 이 B분의 1은 뭐예요? 다 A보다 당연히 작을 거란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자, B가 1보다 커요. 그럼 B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양수죠. 그죠? 그럼 얘가 양수니까 뒤집으시면은 B분의 1이라는 것이 뭐보다 작아? 1보다 작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아, 그럼 이런 얘기네. 얘는 1보다 큰 숫자고 얘는 1보다 어때? 작은 숫자가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저식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리미트.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A의, 자, 요거 해보시면 A의 n제곱이고 더하기 B 어쩌고저쩌고인데 그냥 얘 0으로 갈 거야. 그냥 0이라고 써놔. 왜냐면 1보다 작잖아요. 그럼 1보다 작으니까 어차피 0으로 가겠죠. B분의 1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해볼게. 얘도 A분의 1이고 곱하기 A의 n제곱이고 이 뒤에 있는 것도 그냥 뭐가 될 거야? 0이라는 값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얘가 9라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도 무한대로 가고 여기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랑 이거 똑같다고 날려버리시면은 A분의 1분의 A가 되니까 요 값이 얼마가 나와? A제곱이 나오고 그 A제곱이 9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때 A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3이라는 값까지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요. 자, 그럼 A가 3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거 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뭘로 가야 되냐면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식 볼게요. a의 2n제곱분에 여기가 b 플러스 1의 뭐가 돼? 얘가 n제곱이래. 됐니? b 플러스 1의 n제곱이 되고 이게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럼 A의 3이라는 거 여기다 대입해보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시면 얘가 뭐가 돼요 이제? 9가 되죠. 그죠? 자, 9의 n제곱이 될 거야. 그럼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잘 봐. 그냥 생각.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자, 수렴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수렴하면 되니까 여기가 b 플러스 1의 n제곱 형태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9의 n제곱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첫 번째가. 첫 번째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요식을 합쳐. n제곱 n제곱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요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9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 요거의 전체 무슨 제곱? n제곱이 된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확인되세요? 그죠? n이 아니죠. b 9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공비.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수렴. 그럼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의 수렴 조건이 뭐였어? 요 공비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뭐보단 작다? 1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러면 요거 부등식 풀어주시면 자 이렇게 가겠네요. 마이너스 9보다 크고요. b 플러스 1이고요.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플러스 1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뭐가 돼?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자연수의 합이라고 그랬어. 근데 주의하실 거 B가 뭐보다 크다고 그랬어? B가 뭐보다 크다고 그랬어? 1보다 크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에 1부터 들어가야 돼? 2부터 들어가야 돼? 2부터 들어가야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문제 정답은요. 1부터 8까지의 합이 36이잖아요. 그럼 36에서 1만큼만 빼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35가 돼서 문제 정답 3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자 항상 명심하실 거는 공비가 미지수야. 그럼 공비가 미지수라면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는 거고 반드시 못 따지냐면 얘가 발산하는 범위인지 아니면 수렴하는 범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정리하시고요. 자 94번 95번 가볼게요. 자, 도형 문제 갑시다. 자, 9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95번 문제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잘 봐. x가 2n이래. 여기가. 요 선이 x가 2n이라는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 x라는 것과 x축이 만나는 점을 각각 pn, qn 요렇게 돼 있대. 되니? 요렇게 만나는 교점이 pn, qn이래. 자, 그러면 O, pn, qn 요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무슨 좌표? 중심의 y좌표. 중심의 y좌표. 그러면 요거네. 그래서 써놔. 반지름이네. 즉 여기서 말하는 중심의 y좌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는 게 뭐야? 반지름이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표현을 해줘야 돼. 내접원의 반지름을 표현해줘야 되거든?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식을 세우실 때는 넓이를 이용해서 식을 세운다는 거. 오케이, 괜찮으시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둘레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둘레를 구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2n이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2n 대입해봐. 여기다 2n 대입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n이네.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4n제곱과 n제곱을 더하는 거죠. 그죠? 잠깐만. 2죠, 2. 네, n이 아니라 n이 약분되니까 2가 되겠네요. 쏘리. 자, 그러면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워준 거 되니까 피타고라스 쓰시면 4n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4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밑변이랑 높이도 나와 있으니까 자, 식 세울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몰라요. 그 다음에 둘레가 어떻게 되냐면 둘레는
이렇게 쓸까요? 루트 4n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2n 더하기 2 이렇게까지 써지네. 자,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였어? 2n 곱하기 2와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다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계산하시면 요렇게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2n 남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이렇게 하자. 얘를 살리고 얘를 지우자. 얘를 날리자. 2분의 1, 2분의 1 똑같은 거. 날려버려. 그러면 R은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냐? 이만큼이 쭉 써져요. 그럼 이만큼이 쭉 써지면 얘가 루트 4n제곱 플러스 4 더하기 2n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2n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 돼버렸네요. 됐습니까? 네, 그럼 계산하시면 최고차 한계수 바로 뽑아낼게요. 여기 2고요, 여기 2고요, 여기 2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문제 정답은 2분의 1 몇 번? 3번? 네,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잘 봐. 요 내저번의 반지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식 세우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식이야. 그래서 이 식은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요거 잘 기억해도 오케이. 확인되시죠? 네. 자, 정리하시고 자, 97번 가볼게요. 요것도 해줄까? 응? 응. 어디요? 아, 그러네요. 네, 맞아요. 살려놓고 또 죽였네요. 그럼 정답 1이네요. 네. 수정할게요. 잠깐만, 1이 아니지. 2. 맞죠? 1? 네, 정답 4번이겠네요. 네. 됐죠? 정리하시고. 요것도 그럼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넓이 문제. 알았니? 얘도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알겠죠? 95번 해보시고. 자, 97번 갑니다. 요거는 쌤이 좀 이론적인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이 삼각함수랑 수열은 늘 밀접한 관계를 가지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수열과 삼각함수를 같이 접목을 해서 내는 건데, 자, 일단은 잘 봐봐. 수학 1에서 배우는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규칙성이죠. 그죠?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규칙성이야. 됐니? 근데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삼각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야? 주기성이죠. 그러면 규칙성과 주기성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주기라는 게 결국 뭐냐면 규칙적으로 동일한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알았니? 그러니까 주기성과 규칙성은 결국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이거 갖다가 뭔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좀 접목을 시킨 거냐면 극한이라는 걸 접목을 시킨 거야.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AN이라는 걸 찾으면 되고요. 규칙성 추론하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식을 만들어서 리미트 계산만 해준 거에 불과해. 그래서 얘는 사실 수열 쪽에 좀 더 가깝고요. 그냥 극한은 계산 정도만 해주시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잘 봐. y는 n이라는 것과 탄젠트가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거부터 n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볼게. 잘 모르지. 그지? 근데 우리가 an이라는 것을 어쨌든 간에 뭘로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얘를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극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잘 봐.
잘 모르면 뭐부터 해? 대입부터 해야죠. 되니? 잘 모르면 대입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 x가 1입니다. 자, 그럼 탄젠트 x가 1이네. 그럼 x는 뭐야? x는? 탄젠트 x가 1이야.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4분의 파이죠. 그죠? 근데 4분의 파이가 하나 생기고 딱 끝나? 딱 끝나? 아니지. 계속 반환구하냐?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일반각 표현할 때 뭐 붙었어? n 파이를 쓰죠. n 파이.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얘를 p 파이라고 할게요. 그럼 p 파이가 뭐야? 이게 뭘 의미해? 주기를 의미하죠. 그지? 거기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4분의 뭐가 돼? 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탄젠트 x가 1일 때라는 거야. 확인되십니까?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내가 이걸 이렇게 풀었다?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우진아, 눈 뜨고 잘 봐.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는 얼만데?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탄젠트가 1이라는 것까지는 안단 말이야. 탄젠트 x가 1이면 뭐가 나오는지는. 근데 탄젠트 x가 2가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몰라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걸 식을 만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 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대입만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해됐어요? 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냐? 탄젠트라는 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 정민아, 사인 코사인과 탄젠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니? 그래프상에서 사인 코사인과 탄젠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딱 봐도 사인 코사인은 없는데 탄젠트에만 있는 게 있잖아. 뭐야? t야? 뭐야? 빨리. 무슨 선? 점근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이거를 수열 풀듯이 대입을 해서 풀려고 해보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고.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 탄젠트가 갖고 있는 무슨 선? 점근선.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점근선이라는 것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 하나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점근선이 또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럼 탄젠트 그래프는 어쨌든 간에 이걸 x축이라고 놓으면 얘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가는 애지. 근데 어떻게 가든 간에 어디로 가던 간에 이 선 바깥을 이 그래프가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없다고. 그럼 잘 봐. n이 처음에 1이었을 때는, n이 작았을 때는 멀찌감치 떨어진 데서 만날 거야. 확인돼? 근데 요 n이 계속 커지지. 이해됐나? 계속 커지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결국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져? 여기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래프가 거의 닿을랑 말랑 가는 거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n이 쭉 커질 때 이 탄젠트와 만나는 무슨 좌표? x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x 좌표는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져? 요 점의 좌표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나요? 요 점의 좌표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아,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잘 봐. 자, 여기 그래프 보세요. 결국 우리가 찾는 AN 있죠. 그 AN은
얘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어? 누가? A1. n이 계속 올라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A1인데 그 A1은 결국 여기에 한없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A2는 누구겠어? 얘가 되겠지. 그 다음 A3는 얘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N이라는 것은 잘 봐. 처음 애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은 2분의 3파이. 그 다음은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일반화 시키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2n 마이너스 1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N의 일반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결국 뭐랑 똑같냐면 극한이라는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점근선이 중요한 거야. 자, 니네 한 번 더 해볼까? 자, 이번에 함수를 바꿔볼게. 유리함수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우리 유리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해봅시다. 니네 만약에 여기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8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이거는 극한 계산하면 이거 얼마니? 이거 극한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아니야? 그죠? 왜 그래요? 요 자리가 한없이 어디로 가? 잠깐만. 아 미안해. 쏘리. 오이고 잘못 썼다. 미안해. x가 무한대로 갈 때 잘 봐. 자 얘가 이렇게 됐어. 얘 어디로 가? 이렇게 가죠. 야 그러면 무한대 빼기 2는 어차피 무한대니까 앞에 게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버리네? 그죠?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버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사라지겠죠? 아 분모가 0으로 간대. 미쳤대. 분모가 무한대로 가네? 그럼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 그냥 결국 이 값은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3에 수렴하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이 3이 의미하는 게 뭔데? 유리함수식에서 이 3이 의미하는 게 뭔데? 점근선. 점근선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거 그래프 점근선 뭐야? x가 2일 때, 그 다음에 y가 3일 때 이렇게 그리지. 그래서 얘가 y가 3이고 얘가 뭐야? x가 2인 거잖아. 됐어? 그런 다음에 그래프 어떻게 그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3에 수렴하는 애다 라는 거죠. 이게 점근선의 의미라고. 그래서 우리가 초월함수 그래프 그릴 때 쌤이 초월함수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자, 초월함수에서 정의역의 맨 끝값 x가 무한대로 가거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함수의 극한값, 뭐 수열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는 함수니까 자 함수의 극한값은 결국 뭘 찾는데 주력을 한다? 점근선의 존재 유무를 찾는데 주력을 한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수렴한다면 그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점근선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점근선이 있는 함수들, 뭐 탄젠트 함수라든가 아니면은 유리함수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항상 극한값이 의미하는 게 뭐야? 점근선의 방정식을 의미한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알겠어? 우리가 미적분에서 극한 개념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됐니?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n이라는 게 계속해서 커질 테니까 요 교점의 좌표는 결국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점근선의 좌표에. 그래서 문제 정리하시면은 요런 식이 나올 거고요. 자, 답 계산하시면 얘는 리미트 뭐가 돼요? n분의 an이죠? 그럼 얘가 n분의 an이니까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서 극한값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나와? 파이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노말까지 정리해봤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터프에서 몇 문제 더 풀고 급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5번부터 볼게요.
이 문제 보시면은 이제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SN이랑 TN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SN 같은 경우는 그냥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죠? 등차 수열의 합을 의미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떤 구조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T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건데, 문제에서 이제 구해야 되는 극한 값이 SEN이라는 것과 AEN 그 다음에 TEN인데, 일단은 AEN부터 구해 보시면, 자, AEN은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6이고 EN-1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 1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되니? 12N 마이너스 11. 자, 그 다음에 SEN을 구할게요. SEN은 첫째 항부터 N항, 2N항까지의 합이니까 얘는 2분의 항의 개수가 2N개죠. 그죠? 항의 개수가 2N개고요. 첫째 항이 1이고요. 끝에 항이 얘니까 얘를 곱해. 얘를 더해. 그러면 됐습니까? 마이너스 5라고요? 아, 그러네요. 2배가 아니죠. 6배. 자, 그러면은 얘를 더하시면 얘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날아가죠. 그럼 전개하시면은 12n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이건 등차 수열 합을 그냥 구한 거야, 바로. 자, 그럼 잘 봐. T2n이거든? 근데 니네 문제에서 요렇게 네모 쳐봐. 요렇게. 그럼 얘가 뭐야? A2에서 A1을 뺀 거죠. 근데 등차잖아. 그럼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어. 뭐야? 공차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개를 묶어보셔야 되고, 요 노란색 하나가 얼마를 의미해? 6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2n까지의 합이네요. T2n. 그럼 2n까지 요걸 계산하면 6이라는 공차가 몇 개 생겨? n개의 쌍이 생기겠지. 두 개 묶어서. 그러면 정리하시면, 자, 갑니다.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게. 자, SEN이에요. SEN이면 12n제곱 마이너스 4n. 이렇게 써질 거고, 여기는 뭐가 될 거냐? 12n 마이너스 5 곱하기 뒤에가 6n.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럼 분자분모 그대로 계산하시면은 여기가 n제곱이고 여기도 n제곱이 되죠? 따라서 얼마가 나와? 그냥 정답은 6이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약분하시면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 정도 문제였습니다. 105번 정리하시고요. 자, 106번을 가볼게요. 넘어갑니다. 106번. 자, 갑니다. 106번. 얘는 일단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원의 방정식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수열의 극한 활용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될 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나 아니면은 중학교 도형들 이런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갑니다. 4n,3n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 원 cn이 있대. 그러면 요거부터 식을 세워보자.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얘는 x-4n의 제곱 더하기 y-3n의 제곱이 될 거고, x축에 접하죠? 그럼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중심,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과 똑같겠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3n이 반지름이 되니까 9n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은 완성이 될 거야.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잘 봐.
원 CN 위의 점 P. 그럼 요 P를 동그라미 치고 얘가 뭐냐면 가변적인 애예요. 즉 얘는 P가 정해진 게 아니야. 움직이는 애거든. 그래서 원위를 빙글빙글 도는 애가 있어. 그 빙글빙글 도는 애가 있는데 걔에 대해서 선분 OP의 길이가 뭐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를 우리가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잘 봐. 요 문제 풀 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식으로 풀었었냐면, 자, 원을 하나 쌤이 그릴게. 원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X축에 접하니까 X축을 하나 이렇게 딱 그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자, 중심의 좌표가 4n, 3n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와서 얘가 뭐, 중심의 좌표가 4n. 여기가 4n.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가 돼? 3n이 되는 이런 구조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선분 OP인데 OP가 뭐냐면 원점이야. 그래서 내가 원점을 이 정도라고 잡아볼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잘 봐. 원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 중에 가장 짧은 애와 가장 긴 애를 찾아보면 이거 어떻게 찾았냐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중심이 이어지게끔 이렇게 딱 그어. 됐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만나고 여기서 하나가 만나는데 요 점이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가 제일 뭐 할 때야? 최대가 되는 지점이겠지. 제일 멀리 떨어질 때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바로 뭐가 돼? 제일 짧아질 때가 되는 거지. 정민아, 고개 들고.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부터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PN이라는 애들이 계속 생길 거란 말이야. OP라는 애들이. 즉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뭐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자 봐봐. 여기다가 내가 P를 하나 찍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요 길이는 최소값보다는 크고 최대값보다는 어때? 작을 거예요. 선분의 길이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까지도. 원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자 식 세우자. 그럼 요거를 이제 최소 최대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자 여기에 중심을 내가 그냥 C라고 잡을게. 그럼 중심의 좌표가 4n, 3n이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까지의 거리를 구합시다. OCN의 거리를 구해. OC의 거리. 그럼 OC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인데 이만큼이 4n, 이만큼이 3n이야. 그럼 여기가 몇 n이야? 5n이 되겠지. 되니? 5n이 되겠네. 3, 4, 5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n인데 반지름이 얼마야? 3n인 거야. 됐어? 반지름이 3n인 거야. 왜? 얘가 3n이잖아. 얘가 반지름인데 얘가 3n이잖아. 그러면은 요만큼은 반지름을 더해준 거고 요만큼은 반지름을 뭐 한 거야? 빼준 형태가 되죠. 따라서 최대값, 즉 선분 OP라는 것의 길이는 최소값이 얼마냐면 2n이 되는 거고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5n이 되는 요 구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라는 거. 그러면 요 사이에서 이제 뭐가 생겨? 여러 개의 P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PN의 개수거든. 자, 근데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얘가 뭐냐? 얘가 자연수야. 맞죠? n이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얘도 뭐야? 자연수야. 그러면 2n부터 5n까지거든? 그럼 2n부터 5n까지의 자연수가 생기는데 여기서 니네가 개수를 찾는 거잖아. an의 개수, p의 개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지? 그래서 니네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 쉽게 말하면 이거죠. 2부터 5까지라고 해봐. 그럼 2부터 5까지면은 길이가 얼마가 돼? 2, 3, 4, 5, 4개가 생기지. 그래서 P의 개수는 4개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 여기로 와봐. 똑같은 그림을 그려줄게. 자, 뭘 쉽게 설명해 줄게. 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이렇게 있어. 점이. 자, 요렇게인데 요만큼의 길이 최소값이 2야. 그냥 n이 1이라고 가정해 볼게. 그 다음에 요만큼이 5라고 해봐.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죠? 그럼 길이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2, 3, 4, 5가 생기는데, 자, 길이가 2짜리는 몇 개가 생기냐면, 길이가 2짜리는 1개가 생겨요. 2짜리는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길이가 5짜리 있지. 여기까지 오는 거. 길이가 5짜리는 몇 개가 생길까? 5짜리도 하나가 생겨.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써보면 얘는 길이가 2짜리가 1개가 생기고 길이가 5짜리도 1개가 생겨. 여기까지 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길이가 3인 애와 길이가 4인 애는 1개씩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몇 개가 생기냐면 자, 내가 이 정도를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이라고 할게. 요 분홍색을. 그러면 여기도 3이 되지만 어디도 3이 될 수가 있냐면 요 밑에. 요렇게 생기는 것도 얼마가 될 수 있어? 3이 될 수가 있지.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 이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1개씩 생기지만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몇 개씩 생길 수 있다는 거야? 2개씩 생긴다는 거죠. 이거 완전 고등학교 1학년 문제예요. 알겠나요? 완전 고등학교 문제. 고1 문제. 원의 방정식에서. 그럼 4라는 것도 예를 들자면 요 점부터 해가지고 요렇게가 4라고 해봐. 보라색이. 그러면 요 밑에도 뭐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도 4라는 애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되겠네. 잘 봐. 자, 여기서 확인. 개수 이제 세볼게. AN에 대한 일반항을 세울게. 자, 최소값일 때 몇 개? 하나. 최대값일 때 몇 개? 하나. 이렇게 생겨. 그러면 얘 빼고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2n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야? 5n 마이너스 1까지죠. 근데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니까 얘에서 얘를 빼.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야? 얘에서 얘를 빼면 3n이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이해됐니? 우리 왜 1부터 3까지라고 하면 3에서 1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더하기 1을 해주면 되지. 그럼 그게 자연수의 개수, 즉 길이의 개수가 되거든. 근데 요 중간에 낑겨 있는 애들은 2개씩 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해줘야 되냐면 2배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다 2배를 하시면 얼마가 나와? 6n 마이너스 2라는 애가 나와. 그래서 결론은 뭐야? 6n이 나와요. 이게 AN이에요. 됐습니까? 자, 요거 조심해. 잘 봐. 최소값이 자연수야. 최대값도 자연수야. 그러면 최소랑 최대는 몇 개씩만 생겨? 하나씩만 생겨. 근데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외한 그 사이의 값들은 점들이 각각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생긴다는 거야. 아시겠나요? 오케이? 네. 됐죠? 그럼 계산하면, 정리하면 저기다가 AN 자리에다 뭐 대입하면 돼? 6N 대입하시면 되겠지? 됐니? 그럼 6N 대입해가지고 시그마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정리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아, 여기 잘못 썼군요, 내가. 쏘리, 수정 좀 할게요. 여기 8이야? 5n에다가 3n을 더해야 되는데 8이야? 요것만 바꾸자. 그럼 8이고 얘도 8이죠. 얘는 얼마가 돼요? 6이죠. 요것만 수정.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 2배 하니까 12n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2n이 나와요. 쏘리, 요것만 수정할게요. 자, 이게 AN입니다. 자, 그럼 문제 정답.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텐데, 자, 여기가 n제곱이 깔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식 쓸게요. 12 곱하기
K죠? K가 1부터 N까지니까 그냥 요거 계산하시면 K 공식 쓰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겠지? 따라서 요거 약분하시면 6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N제곱분의 6N제곱이 돼서 문제 정답은 6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죠. 알겠네? 오케이? 계산 마무리하시고 요거 그래서 자주 1학년 때 나왔던 건데 사실은 이제 얘가 더 중요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내용 가지고고 극한 계산하는 거는 결국은 마지막에 그냥 마무리 계산만 하는 거. 그래서 활용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푸시다 보면 잘 봐. 니네가 활용 문제들 푸시다 보면은 결국 극한에 대한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활용은.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식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근데 식을 세우는 도구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세우는 도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을 가지고 계속 출제를 해나간다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밑에 2번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2번 한번 해봐. 알았니? 2번 한번 해보시고 자 정리하시고요. 자, 10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07번 넘어가고요. 108번을 해볼게요. 요거. 108번 문제도 별표 하나 치시고 자, 108번 문제도 보시면은 요 문제에다가는 요렇게 좀 메모를 해놓을게요. 얘는 주기성이죠. 그러니까 주기함수가 나오면 결국은 규칙성을 우리가 추론해보자 이런 생각을 떠올리시긴 하셔야 돼. 근데 규칙성이 만약에 아까 탄젠트 문제 풀 때처럼 97번 문제 풀 때처럼 규칙성이 예쁘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극한만 갖고 있는 거. 막 리미트가 갔을 때 결국은 어디로 달라붙을 거다 이런 애들. 그래서 얘도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자 갑니다. 가를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있고요. fx라는 게 2x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이 이제 주기가 2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주기가 2. 그럼 얘는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시면 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잘 봐. 자 쌤이랑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잘 봐. 여기가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지금 2x가 그려진대. 그럼 여기가 2라고 잡아. 얘가 2라고 잡아. 근데 여기는 색칠, 등호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빵꾸가 뚫려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2x를 그리시면 2x가 이렇게 그려지죠. 됐니? 자, 그럼 해볼게요. 여기에서 또 내려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주기니까 여기가 빵꾸가 뚫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래서 3을 대입했을 때 또 2가 나오는 구조가 되니까 이렇게 함수가 그려질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빵꾸가 뚫릴 거고요. 여기가 4가 될 거고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럼 5를 대입했을 때 또 똑같이 2라는 값이 나오니까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반복이 된다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그려볼까요? 이쪽에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어차피 규칙성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가 얼마야? 제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가 얼마야? 이렇게 되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계속 나온다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거 할 거야. 여기서 y는 nx와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우리는 an이라고 한대. 근데 지금 문제가 규칙적으로 가는데 뭐야? 극한이지. 그지? 얘가 극한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얘를 뭐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얘를 뭐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 갑니다. y는 n분의 1x죠. 그럼 n이 1일 때를 한번 그려볼게. 자, n이 1이야. 그럼 n이 1이면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땐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맞아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져요. 확인되세요? 요게 뭐일 때야? n이 1일 때야. 자, 그 다음에 잘 봐. n이 2일 때도 하나 그려볼게. 자, n이 2야. 그럼 n이 2일 때는 기울기가 여기 2일 때 1을 지나죠. 2분의 1 x니까. 그럼 원점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봅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갈 거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일 때죠. 그럼 마이너스 4일 때 어디를 지나냐면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얘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잠깐만. 2를 대입하면 1이, 얘가 2지. 아, 쏘리. 얘가 2죠? 그럼 얘가 아니네요. 4를 대입해야 2가 나오죠. 여길 대입해요. 네. 확인되시죠? 그러면 얘는 잘 봐. 여기가 하나, 여기 몇 개? 하나지? 그지? 그럼 여기랑 여기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어볼게. 이렇게 가요. 이게 뭐일 때야? n이 2일 때야. 그럼 잘 봐. n이 1이죠? n이 1이면 몇 개? 하나. 됐어? 그 다음에 n이 2야. 그럼 n이 2면 몇 개야? 여기가 하나, 둘, 세 개. 됐니? 그럼 n이 3이야. n이 3이면 더 누울 거 아니에요? 그죠? 3분의 1 x가 되니까. 그럼 더 누우면 몇 개가 생겨?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가 더 생기겠지. 즉, 얘를 발견적 추론의 구조로 하시면 갑니다. A1이라는 게 몇 개였어? 한 개. A2는 몇 개였어? 한 개에다가 몇 개가 추가돼? 두 개. 그럼 A3은 몇 개가 돼요? A3은요, 똑같이 요거에다가 세 개에다가 몇 개가 또 추가돼? 두 개. 이런 식으로 간다. 되니? 그러면 결국은 1일 때 한 개, 2일 때 세 개, 3일 때 다섯 개잖아요. 그럼 쭉쭉쭉 가봐. 그러면은 A, 우리가 구하는 N이죠. 그럼 AN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얘는 몇 개가 돼요? 2N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2N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AN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답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가 나와요?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이 2다 라는 거지. 됐어? 오케이? 네. 확인하시고. 됐네. 언더스탠? 계산되니?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규칙성 찾았지. 그지? 이렇게 규칙성 찾았는데 얘를 이렇게도 봐볼게. 일로 와봐. 자, 이제 지금 푼 스타일은, 세미 푼 스타일은 수열 스타일이야. 규칙성 찾는 거. 자, 얘를 극한으로 해석을 해볼게. 극한으로. 자, 잘 봐봐. 극한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거든. 아주 무수히 많은 지평선이 있어. 니네가 요 느낌을 잘 가져봐. 그랬을 때 요만큼 사이에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 마이너스 2야. 그랬을 때 요 사이에서 쟤네들, 저 직선들이 뭐 하는 거야? 깔짝깔짝깔짝깔짝 생기는 거야. 됐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n분의 1 x라는 것의 분모가 n이잖아. 근데 n이 얼로 가 결국은? 무한대로 가버리지? 그지? 그럼 너네 이거 무한대 보내봐. n분의 1 x인데 n이 무한대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 얼마니? 무한대분의 1이니까 기울기 얼마야? 0이죠?
그럼 잘 보세요. y는 뭐랑 똑같냐면 결국은 이 개수는 이거랑 똑같아요. 즉 n분의 1x라는 함수를요.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서 확대해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야. 지금은 니네 그 왜 컴퓨터 하다 보면 내가 이걸 보여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왜 컴퓨터에서 이런 거 있잖아. 아 이거 좀 보여주기 애매하다. 이따가 보여줄게. 컴퓨터에서 왜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 딱 당기면은 확 확대되잖아요. 그게 이 그림이야. 근데 스크롤을 반대로 내려버리면 확 축소가 되잖아. 그럼 이거를 멀리서 보면 저 그림이 멀리서 봤을 때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고 n분의 1x라는 것은 n이 커질수록 그냥 니네가 멀리서 보기에는 이 x축이랑 붙어 있는 거랑 똑같다고. 이걸 아주 멀리서 보면. 이해됐어? 왜 니네 저 멀리서 이거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거 같지만은 니네 바다 보면 알잖아요. 니네 바다 멀리 보면은 뭐라고 그래 걔를. 왜 바닷가 가서 해가 뜨면 뭐라고 그래 수평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수평선 근처에 가서 그 진짜 근처에 가서 보면은 그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을까 안 치고 있을까? 치고 있겠지. 근데 멀리서 보면 뭐처럼 보여? 직선처럼 보인다고. 그게 극한의 의미야. 그럼 결국은 뭐랑 똑같냐면 이 그래프가 막 있다? 이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교점이 어디서 생기나 보면 x축과의 교점이 처음에 어디서 생겨? 0에서 생겨. 됐어? 그 다음에 어디서 생겨? 2에서 생겨. 됐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그럼 한 칸 건너뛰고 한 칸 건너뛰고 한 칸 건너뛰고인데 여기도 생기지만 어디도 생겨. 이쪽에도 생긴다는 거지. 그럼 결국 얘를 기준으로 잘 봐.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생긴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뭘로 봐도 되냐면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쪽 끝에 하나씩이 생겨. 계속 추가가 돼. 그럼 가운데 하나 플러스 1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 붙는 거잖아. 그럼 몇 n이야? 2n. 그럼 걔를 2n이라고 놓으면 되니까 굳이 이 짓 안 해도 얘가 2n 플러스 1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극한에서는. 어차피 2n-1을 처리하나 2n 플러스 1을 처리하나 한두 개 차이는 무한대의 영역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이게 아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아까 우리 탄젠트 문제 풀 때 97번에서 탄젠트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어? 점근선에 갖다가 붙여버리니까 아 얘는 결국은 점근선에 수렴하는구나. x좌표가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풀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아시겠니? 그래서 얘를 그냥 뭘로 봐도 무방하냐면 이렇게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극한 문제를 풀 때는 아 그냥 그래프가 여기서 멀리 그려져 있고 x축과의 교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구나. 그럼 늘어나는 게 어떻게 늘어나나 라고 살펴보면 가운데 하나 놓고 양쪽에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네. 이렇게 바라봐도 된다고. 전혀 지장이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것과 수열이라는 것을 구분하실 때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관점이긴 한데 잘 봐. 수열은 굉장히 어떤 관찰을 하는 거냐면 굉장히 미시적인 관찰을 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미시적이라는 말 아시죠? 마이크로.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하나 아, 이 변화가 어떻게 될까? 꼼꼼하게 따지는 게 수열의 관점이라면 수열의 극한의 관점은 뭐냐면 그냥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멀리서 바라봤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만 내가 감만 잡으면 그냥 그게 답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극한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이렇게 뭐랄까 눈이 트인 사람들은 굳이 자잘한 계산하지 않아도 어차피 많이 변하는 게 극한에선 짱이야. 짜잘짜잘하게 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3의 n제곱과 2의 n제곱을 더하는데 니네 이거 생각해 안 해? 무시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극한 문제가 아니고 등비수열 문제야. 그럼 등비수열 문제면 얘도 신경 써줘야지.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보다 답을 찾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도 돼. 아, 제가 해봤더니 하나가 나오고 AN이라는 게 나오고 BN이라는 게 나오는데 AN이라는 애가 더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BN은 별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풀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그게 극한의 관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는데 얘가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얘는 무시해도 된다. 이게 극한이잖아. 그럼 니네가 계산할 때는 이걸 잘 쓰면서 이런 문제 풀 때 못 쓴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고 이 n분의 1이라는 함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거의 0에 가까워 보일 거기 때문에 즉 멀리서 봤을 땐 0에 가까워 보일 거니까 그냥 x축과의 교점으로 보고 풀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극한에서는 수열 풀 때 이렇게 풀면 망하고 알겠니? 그래서 수학원 문제 풀 때와 미적분 문제 풀 때의 좀 관점의 차이는 두고 푸셔야 돼. 오케이, 그 정도는 정리해 두시고요. 자, 요것도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108번의 2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죠. 비슷한 문제고 실제로 그래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고. 오케이? 네,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터프 정리하고요.